몇 번 오지 않는 기회, 오래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은행 파산 사태, 유럽 증시 폭락,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금리, 게다가 주요 인사들은 안 좋은 말만 골라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악재가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증시 고점에서 계속 좋은 호재가 터져요. 그런데 주가는 꾸물꾸물대면서 더 올라가질 못해요. 이런 호재들은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계속 악재들이 튀어나와요. 하지만 주가는 더 빠지지 않고 꾸물꾸물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개미털기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 최저점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가와 뉴스, 상황적인 부분에 그 생리,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도이치은행 사태, CDS 프리미엄이 급증을 합니다. 도이치은행이 발행한 채권이 부도났을 때 그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의 CDS, 이게 급증을 했다는 거는 부도 위험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도이치은행은 매우 안정적인 은행입니다. 이 구조나 유동성, 현금 흐름이 아주 양호한 은행이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SVB 사태, CS은행 이후에 예금 인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좋지 않죠. 어쨌든 이게 좀 안정이 되어야만 증시도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태를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냐는 이 빅스 지수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발생 80이 넘었죠. 이게 30, 40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현 상황이 안정적인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는 여전히 공포 구간에 와 있죠. 오히려 공포 심리가 더 강화됐죠. 이렇게 지금 제가 보는 증시는 악재 그리고 사냥감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미를 털고 있는 느낌이다. 뭔가 어떤 이슈들을 극대화시켜서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거죠. 그럼 올해의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돈의 흐름 어떻게 이동할까? 먼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3월달과 4월달은 강세장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실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증시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 변곡 구간에 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이 조정 구간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1월달에 증시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1월달에만 S&P 500 지수 12% 가까이 올랐어요. 굉장한 상승폭이었죠. 테슬라도 거의 100% 이상 수익을 냅니다. 이런 급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3,800포인트,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증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이나 전기차를 포함해서 몇몇 종목들을 분석해달라는 그런 댓글들이 간혹 달리는데, 비교적 최근에 그 종목 분석을 제가 해드린 것도 있지만 그게 지금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런 개별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지수 흐름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가 아주 가파랐죠. 맥점을 상승 돌파한 상태인데, 이런 비트코인의 급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중앙집권형 제도권 은행,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탈중앙화를 꿈꾸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맥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물론 단기간 급등에 대해서 이격을 줄이기 위한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몇천 달러, 몇백만 원이죠.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지금 바로 상승을 하든 아니면 조정 후에 상승을 하든 추세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 PMI 지수가 50을 넘게 되면은 경기의 확장입니다. 지금 현재 50을 넘어서 물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중국 경기는 확장 국면에 들어서 있다. 게다가 0.25% 중국이 지준율도 인하를 했죠. 은행이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지급 준비금, 이 비율을 줄였기 때문에 은행은 더 많은 돈을 외부로 대출해주거나 풀 수 있다. 즉 간접적인 양적 완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국 경기의 확장도 분명히 세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한미 증시 대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많이 올랐고 위에서 조정이 크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국,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여줬다면 중국 증시는 이렇게 횡보, 박스권을 그리면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기업 이익을 보게 되면 2000년부터 이렇게 기업 이익이 빠지는 이 바닥권, 이렇게 빠져서 바닥을 치는 구간, 그리고 지금도 기업 이익이 많이 빠졌죠. 하지만 이 바닥을 찍은 그 다음 움직임, 증시는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반등을 했죠. 이렇게 반등. 이번에도 기업 이익이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다면 증시도 분명히 올라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여기를 락바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 사태마다 증시는 빠질 수 있는 그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은행이 무너지는 사태에는 얼만큼, 물가 혹은 금리로 인한 충격에는 이만큼. 과거 역사적으로 통계치가 있다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은 이 정도, S&P 500 기준 마이너스 28%, 이 정도가 락바텀이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이가 끝났다면 반드시 반등 추세는 나옵니다. 이게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든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이든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MSCI 글로벌 지수인데 전 세계 지수를 차트화한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저항권에 와 있습니다. 하락 추세 그리고 주요 저항, 이 저항이 막혀서 여기를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분명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지금 당장이 될지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승이 왔으면 하락이 오고 하락이 왔으면 다시 상승이 오는,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반등장, 상승장이 온 다음에 또 한 번에 큰 폭의 조정 또는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인데 이 상승장이, 반등장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조정, 하락장의 크기 그리고 그 시기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이걸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일단 금리가 여기 3월달까지 결정이 됐어요. 이제 5월달 FOMC 결정이 남았는데 지금 주거비 추이에 따라서 급격하게 빠져줄 수 있다면 어쨌든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이때 베스트 케이스라면 동결이 돼서 금리가 멈출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만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은 증시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지금 3월 FOMC 끝났기 때문에 5월 4일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습니다. 이제 4월달 4월 12일에 CPI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업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4월 중순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증시가 어느 정도 횡보 박스를 그려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4월달에 증시에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회는 환희가 아니라 항상 위기에 꽃피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자산시장에 기회들이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많은 기회들이 지금 보이기도 하고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많이 상승해 줄 수 있는, 충분히 저점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시장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손품, 발품, 공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만 계속 보면서 누가 이런 말 하네? 떨어지겠다. 누가 이런 말 하네? 오르는 거 아니야? 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전문가, 유튜버 이야기만 듣고 투자 판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 기회를 못 잡습니다. 이건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오더라도 누군가는 오히려 손실을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샀다 팔았다.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지면 역시 아니었어. 손절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시드가 다 녹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큰 수익을 보고 하락장에 잃은 그 손실의 몇 배를 복구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1, 2년이 지나면 자산이 몇 배가 늘어나 있어요. 이 두 경우의 차이가 뭐냐면 오픈 마인드 그리고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이거든요. 오픈 마인드란 게 뭐냐면 고정관념, 확증 편향, 내 머릿속에 그냥 하락장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하락장인 거예요. 무조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 또 반대로 내가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란 생각에 여기에 너무 매몰이 돼 있으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 사람한테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의견에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분들이 긍정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픈마인드예요. 어떤 기준이 깨지면 부정적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의견과 논리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감이란 게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이런 기준이 깨지는 어떤 사건이나 증시의 일정 부분 하락이 보이면 저도 보수적으로 바꿉니다. 오픈 마인드라는 거예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는 노력. 제가 봤을 때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노력, 그리고 그릇이 있어요. 이거는 제 주위 지인들을 봐도 그렇고 100%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릇이 키워져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 노력이란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상위 20% 그리고 그 상위 20%의 또 20% 상위 4%가 되겠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노력한 사람이에요. 100명 중 20명만 상위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중에 20% 4명만 아주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에 달렸다. 자, 환율로 돌아와서 아직 제가 말씀드린 환율 하락 추세에 있죠. 물론 증시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상승하더라도 환율은 제한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바로 빠지든 제한적으로 올랐다 빠지든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달러 가치는 결국 중기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증시가 지금 당장 조정이 추가로 있더라도 중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 S&P 500 기준으로 3,800포인트예요. 여기가 깨진다면 단기적인 뷰를 보수적으로 바꿀 겁니다. 하지만 여기 3,800포인트가 지지된다면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S&P 500 일단 200일 이평선 넘었죠? 하락 추세 역시 돌파한 상태예요. 물론 주요 맥점을 돌파해줘야 되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200일 이평선 돌파해서 안착한 상태, 그리고 위의 저항들 200일 이평선과 하락 추세 사이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딱히 큰 모멘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주식시장은 이런 사이클을 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이런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런 구간은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 전부 다 큰 하락을 맞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하락이 더 지속되거나 이 추세가 횡보 유지될 수는 있더라도 결국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이때는 결국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뒤늦게 깨닫게 돼요. 주식시장이 먼저 반등을 해주고 나서 시드가 불어난다면 그걸로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쪽으로 돈을 이동시킨다면 우리의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식과 부동산이 언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서 전고점을 언제 회복을 할지 이런 시기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 지금은 저점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주식으로 먼저 회복,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증시 과연 어떻게 될까? 위기와 악재의 연속. 그런데 증시가 빠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추세 반전에 변곡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단기 조정, 가격이나 기간 조정 염두에 두되 단기, 중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아까 말씀드린 S&P 500 3,800포인트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의 시스템 문제로의 확산, 이 가능성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일단은 낮아 보인다. 그리고 위기는 항상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리스크 테이킹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기회도 잡을 수 없다. 증시는 이렇게 움직여요. 항상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서 사야 돈을 버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돈을 잃죠. 여기는 리스크가 없다고 여겨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되돌아보면 증시가 한창 오르고 있는 지점, 거기가 오히려 리스크가 큰 구간이다. 그리고 증시가 빠지고 있는 그 시점, 가치가 싼 구간은 심리적으로는 위험하고 리스크가 커 보이지만 정작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증시는 회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개별 종목 분석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지수가 오르면 개별 종목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월 달에는 12일 4월 CPI 그리고 중순부터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별다른 기폭제가 없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혹은 이전에 4월 초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연준 파월 의장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고 좋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에 이거는 빠집니다. 주겁이 계속 말씀드렸죠. 중기적 추세가 급락할 거다. CPI도 급락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 이후가 되면은 그게 빠르면 올해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3분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증시는 먼저 선행해서 반응할 거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4월달 증시 반등 가능성의 달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결국에 상황이 지금 다 다르죠. 누구는 벌써 주도주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어요. 어떤 분은 전액 다 현금이야. 혹은 어떤 분은 오르지 않는 종목 100% 물려 있어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모든 전략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 전문가 이야기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기지 말자는 거예요. 공부 목적, 참고 목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못하면 수익도 없다는 거. 리스크 테이킹은 증시의 고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증시의 저점, 증시가 쌀 때 하는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S&P 500 3,800포인트. 일단 여기가 깨지면 제 시나리오 자체를 새로 짜야 됩니다. 일단 이걸 기준으로 저 또한 투자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대중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 혹은 자료들 너무 넘쳐납니다. 이것만 보면은 정작 내 생각이 사라져요.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른 유튜브를 요즘에는 거의 안 봅니다.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내 생각과 내 의견, 나의 노하우가 자라야지만 나의 내공이 자랍니다. 다른 유튜브를 수백 개, 수백 시간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 실력이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더라도 이거를 나의 공부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결국에 인터넷을 끄고 오프라인에서 나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내 실력과 내공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기회, 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이 주식, 부동산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바닥일지, 언제 어떤 물건, 어떤 종목을 사야 돈을 벌지 이거는 결국에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상승 가족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라고 함께 부자 되고 꼭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